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과식과 자기 통제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죠. 이게 단순히 먹는 문제, 식탐 문제를 넘어서요, 이 과식이라는 개념이 우리 삶의 어떤 정신적인 부분, 또 영적인 영역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왜 스스로를 좀 조절하는 힘, 그게 중요한지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어디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자료들의 핵심 전제는 아주 명확해요. 우리가 보통 과식이라고 하면 그냥 많이 먹는 걸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통제되지 않는 어떤 욕망, 그리고 깨어진 균형 상태, 그걸 보여주는 일종의 신호라는 거죠. 아, 신호라는 말씀이시군요. 자료에서도 과식을 딱 그렇게 정의하네요. 좋은 것에 대한 정립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는 욕망? 여기서 비롯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충분한지 그 선을 넘어서는 거. 더 이상 이롭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되는 그런 지나침. 아, 모든 것이 지나치며 해롭다는 말이 정말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선을 모르는 거죠. 네. 그리고 흥미로운 건 이게 꼭 음식이나 음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쵸? 네, 맞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정신적인 활동이나 영적인 활동, 심지어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보 습득 같은 것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도 이건 좀 과하다 싶은 영역 없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좀 봐야 하는데요. 이 과식이라는 게 결국 내면의 불균형 상태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 이전에요. 아, 내면의 불균형이요? 네. 그리고 이런 불균형은 우리의 활력, 뭐랄까 그 생기 자체를 약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해요. 활력을요? 네, 만약에 이런 상태를 그냥 무시하고 내버려두면 자료에 따르면 이게 더 강력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열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열정이라면 우리가 보통 아는 긍정적인 의미는 아닌 것 같네요. 아, 네,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열정, passions는 좀 다릅니다. 통제되지 않는 아주 강한 충동이나 어떤 집착에 가까운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였어요. 그래서 과식은 이런 좀 파괴적인 열정이 생겨나는 아주 초기 단계, 그 시작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 시작 단계라는 점이 중요하겠네요. 그럼 그 결과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료에서 꽤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요. 네,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로 과식은 인격 자체를 약화시킨다고 하고요. 인격 자체를요? 네, 그리고 생명력을 고갈시키고 관련된 우리 몸의 기관들 있잖아요. 신체적인 기관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인 부분까지 약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아,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메스꺼움이나 질병, 몸이 쇠약해지는 느낌, 예상치 못한 통증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료에서는 특히 성적인 탐닉을 포함해서 모든 종류의 지나침, 그걸 경계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아주 강조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특정한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거죠. 특히 이런 과식이 그냥 한두 번이 아니라 습관이 되면 이건 정말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경우 이게 최악이라는 거죠. 매일이요. 습관적인 과식. 네, 자료에서는 아스트랄 생명력이라는 개념을 쓰는데요. 이게 좀 생소할 수 있어요. 맥락상 보면 우리 존재의 어떤 근본적인 생명 에너지 혹은 기운 같은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복적인 과잉 자극, 그러니까 습관적인 과식이 이 핵심 에너지를 계속해서 방출시키고 고갈시킨다는 거예요. 아, 에너지가 계속 새어나가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더 큰 그림이랑 연결되는 지점이 뭐냐면 마치 엔진을 계속 과열시키는 것처럼 이런 에너지 고갈이 결국 우리 몸의 조직, 세포 수준에서의 분해를 가속화시킨다는 주장입니다. 와, 세포 수준까지요? 네. 그 결과로 빠른 노화나 심지어는 이른 죽음까지 초래할 수 있고 이 단계에 이르면 어떤 의학적인 도움도 소용없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야,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이야기네요. 단순한 습관 문제가 아니군요. 네. 근본적인 생명력과 연결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심각한 경고 앞에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 자료는 해결책도 함께 제시합니다. 핵심은 겸손과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겸손과 분별력. 네. 그러니까 어떤 감정적인 끌림이나 욕구를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통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신의 의지 아래 두려는 노력요. 네네. 의식적인 노력이 중요하군요. 물론 사람이 완벽할 순 없으니까 실수할 때도 있겠죠.
넘어질 때도 있고요. 그럼요. 누구나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다음번에는 그걸 피하려고 진심으로 노력하는 그 과정 자체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아, 과정이 중요하다. 우리의 내면을 더 단단하게 단련시키고 그 넘어진 장애물, 그 실수가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실패가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는 말이네요. 그게 참 위안이 되면서도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요. 어떤 형태든 과함, 지나침은 우리 내면의 힘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활력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걸 그냥 내버려두면 아주 파괴적인 습관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스스로를 지키는 열쇠는 절제와 자기인식, 이 두 가지인 셈이죠. 네, 절제와 자기 인식. 그래서 음식뿐만 아니라 혹시 정보나 아니면 일 또는 관계, 심지어는 어떤 특정한 생각에 대해서도 내가 과식하고 있지는 않은지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삶을 돌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제안이십니다. 이것은 결국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삶의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어떻게 그 균형점을 찾아나가야 할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면서도 꼭 필요한 질문이네요. 균형.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료에서는 사소해 보이는 실수나 습관을 극복하는 과정이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실패라고만 생각했던 것들, 그것들을 혹시 성장의 기회로 다시 바라볼 수는 없을까요? 당신만의 과식 패턴, 그게 아주 작은 습관일지라도 좋습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고 성장의 디딤돌로 삼아보는 건 어떨까요?